안녕하십니까. 우리 전 세계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또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또 시도당별로 또 우리 공화당 보수 대통합의 역할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동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에는 또 우리 애국 봉사단이죠. 또 우리 애국 합창단하고 같이 또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지난 집회 때 제 255차 신년 첫 집회를 대구에서 성황리했고 또 곧이어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원진 대표님께서 대구에서부터 보수대통합의 기치로 활약을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국봉사단 김진영 단장과 또 우리 애국합창단 또 이성희 간사 등 많은 단원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중요한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또 거기에 반해서 대남 공작에 의해서 종북좌파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왜곡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남대문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페이스북에 어떤 동지가 올린 사진입니다. 제가 이 페이스북에 올린 분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우파 성향인 것 같아요. 우파 성향인 것 같은데 남대문 수학여행 사진이라고 올려서 거기 밑에 댓글을 보니까 뭐 엉망진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진은 남대문 수학여행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대문 수학여행이라는 사진으로 알고 자기 생각대로 거의 부정적으로 시니컬하게 나쁜 식으로 댓글을 쭉 달았더라고요. 뭐 우파든 좌파든. 자, 오른쪽에 사진이 바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원본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과 이 사진을 비교해 보면 원본 사진은 화질 용량이 2.5MB가 되고 왼쪽 사진은 약 125KB 정도로 약 200배의 해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원본은 남대문 수학여행 사진이 아니죠. 남대문 수학여행 사진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근대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약 100장의 이 사건과 관련된 약 100장의 사진 가운데 한 장으로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의 한 장면의 사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왼쪽의 사진이 바로 첨성대에서 수학여행한 사진인데 제가 일단 추측하기로는 이 사진이 먼저 페이스북에 올라서 많이 휘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고 경주 불국사 첨성대 수학여행 사진, 이 사진이 이제 휘자가 되면서 유행하니까 물론 그 밑에 댓글도 다 부정적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인이 그 남대문 사진을 보고 수학여행 사진이라고 추측을 해서 올렸던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첨성대 사진도 연도와 날짜가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광복 이전이다, 광복 이후다, 광복 이전 일제강점기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면은 36년인데 약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4단계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진은 1932년 가을에 주로 이제 수학여행 가을에 가지 않습니까? 경주 불국사 첨성대를 배화여자 보통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보고라고 그랬죠. 보통고등학교. 그래서 배화여고, 유명한 서울의 사학 명문인
종교감리교회에서 미국의 남감리회가 세운 바로 이화는 이제 북감리교회에서 세웠고요. 이 배화는 남감리교회에서 세운 아주 명문용어로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한 사진으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유경수 영부인이 바로 배화여고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 사진에 이제 팩트는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1959년 가을에 서울 사대부고 2학년 수학여행 사진의 모습인데 많이 그 분위기가 변화됐죠. 우선 중요한 것은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제일 먼저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전쟁에 의해서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되고 피폐됐기 때문에 전후에 경제 복구와 국방 안보와 함께 또 이승만 박사는 많은 민간단체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문화재를 복원하고 또 보수하고 또 세계적인 국제적인 명소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거의 이제 문화재를 방문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여러분 제아의 종소리 얼마 전에 보신각 했죠. 그 보신각이 전쟁에 파괴됐을 때 제일 먼저 복원한 게 이승만 박사시고 그 보신각 현판을 쓰신 게 이승만 박사이며 그 종이 파괴됐는데 그것을 보수해가지고 걸은 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십니다. 그래서 1959년 거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다음에가 이제 제4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습인데 이제 문화재가 잘 관리가 되는 모습을 쓰고 있고 이제 관리해서 조금 더 나가면 보수하게 되고 또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하는 것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국부 이승만 박사가 방문했던 곳을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그대로 방문해서 재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진주산성이라든지 거기에 유명한 촉송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승만 박사가 방문하면 그래서 복원에 대한 지시를 하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문하셔서 그걸 완성하는 그런 작업.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강 기적은 국부 이승만 박사가 시작했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 모든 것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서울 사대부고 2학년 수학여행 사진인데 6명의 학생이 등장하죠. 맨 오른쪽 학생 제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아주 체격도 레슬링 선수처럼 아주 체격도 좋고 또 오른손에는 또 야구공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 또 왼손에도 뭐 같은 걸 들었는데 하여튼 특이한 카리스마의 포스를 품고 있는 이 청년, 이 학생 누구인지 알아맞히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이런 오해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남대문 수행여행 사진이 오르게 됐는데 그거를 또 저를 또 우리공화당과 아는 제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사진작가세요. 이 사진작가신데 그 남대문 수행여행이라는 사진을 뭐 그대로 믿고 제가 역사 강의도 하고 역사에 이렇게 하니까 그 사진을 개인적으로 보내주면서 1960년대 남대문 수학여행 사진이라는 설명까지 붙여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분은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그 사진만 해독해가지고 1960년대라는 그 연도까지도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자, 역사의 진실입니다. 자, 이게 언제 사진이냐? 1960년 6월 19일 토요일부터 1920년 주일까지 1박 2일 동안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와 한미 동맹을 맺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 사건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물론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이제 재선을 마치고 이제 퇴임을 앞두고 아시아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로부터 해서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 대만을 방문하고 대만에서부터는 일부러 또 배를 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코스로 이 한국을 방문하는 사진인데 역시 국부 이승만 박사가 국빈 초청해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모든 방한 준비를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4.19 의거가 나고 그리고 5월 28일 날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로 그 요양을 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젠하워가
방문하기 전까지는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허정 내각 수반에게 피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하와이로 간 이후에 이제 국내 정치 사정이 이제 종북 좌파들, 특별히 야당 민주당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이승만 박사의 귀국을 막았고, 결국 허정 내각 수반이 이승만 박사가 준비해 놓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국빈방문 환영식을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바로 남대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청년 대학생들은 뭐 거의 다 참석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겠지만 특별히 이제 남대문 또 이 서울역 주변에는 대학생들 또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아이젠하워를 한번 보려고 또 환영도 하면서 보려고 하는 이 국민 환영대의 그런 참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당사자였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역사상 국가 의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방문하면 환영하는 그 의전 행사, 인류 역사상 가장 성대한 최고 최선의 환영 식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진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자, 남대문에도 이렇게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올라가서 환영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왼쪽 사진이 바로 일련의 관련 사진인데, 자, 이게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문 앞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남대문을 바라보는 쪽에서 찍었는데 보이시죠? 남대문이. 그래서 남대문에 이제 에드벌린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때부터 지금 제 256차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20일에 있는데, 우리가 에드벌린을 띄워서 정치적인 구호 또 이슈, 중요한 이슈들을 또 국가기념일에는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관련 그런 이제 이슈들을 대형 에드벌론에서 띄워서 이렇게 홍보하는데, 역시 국부 이승만 박사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렇게 에드벌린에 환영 문구를 했는데, 제가 사진 편집상 왼쪽은 이제 에드벌린이 많이 보이고 오른쪽 남대문 사진에서는 하단에 하나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줄이 보이죠? 이게 바로 에드벌론을 띄운 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에드벌론을 또 이렇게 들고 행진하는 우리 당원 동지분 두세 분이 계신데 참 훌륭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뽀빠이라는 분이 김일주라는 분이라는 걸 제가 최근에 알게 됐고, 그분이 키가 작아도 아주 정말 힘이 당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진의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지만 이렇게 그 대형 에드벌론 굉장히 무겁고 바람에 힘든데 그거를 들고 행진하는 또 우리 동지를 제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사진이 바로 남대문에서부터 뭐 거의 꽉 찼죠. 그러니까 촛불 250만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고 아마 촛불보다도 이게 한 200배 정도 몰 것입니다. 이제 서울역 사진까지도 보면요. 자, 그래서 6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양산을 쓰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자, 왼쪽에 피켓이 보이죠? 그 피켓이 뭡니까? We like Ike. Ike는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이렇게 장식했는데, 원래 국제의전상은 요거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초청국이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고 왼쪽에 이제 초청국가가, 만약에 이것이 미국에서 있었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태극기도 소홀히 생각하는데 이게 다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오른쪽에 다는 방법, 왼쪽에 다는 방법, 또 가로로 다를 때, 세로로 다를 때 이런 극과 의전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서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영, 우리 자유진영의 영도자 아이크를 좋아한다. 그래서 국제보도연맹, 그래서 인터내셔널 퍼블리시티 리그 오브 코리아에서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도 다 나왔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 학생, 뭐 기자, 또 전 시민들, 학생, 청년들까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보면, 자, 우리가 집회하는 서울역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자, 서울역 상황 어마어마하죠. 자, 오른쪽 사진에 보면 서울역 건물이 보이죠. 그 앞에 뭐 거의 콩나무시루 같이 이렇게 빼곡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이제 남대문에서 서울역 쪽에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빌딩 꼭대기도 보세요. 빌딩 꼭대기도 꽉꽉 찼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파들은 이렇게 모여도 사건 사고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종북 좌파의 시위 때는 바로 이태원만 해도 그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최고의 경찰 치안 소방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 그거는 대남 공작적인 요소, 종북 좌파의 공작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그동안 종북 좌파가 시위할 때 쇠파이프, 쇠고랑이, 또 경찰차 전복, 또 제가 참 가슴 아픈 거는 그 죽창에 우리 청년이 눈이 찔려가지고 실명이 된 그런 사건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왜 종북 좌파를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255차, 또 차수에 들어가지는 것까지 하면 300차까지 하는데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한 것을 종북 좌파가 엮으려고 집시법 위반이다,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해가지고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있지, 어떤 불미한 사건, 부정부패라든지 또 작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종북 좌파의 시위는 그동안에 엄청난 사고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고가 있는 사건은 다 종북 좌파가 개입했다고 봅니다. 4.19, 역시 4.19도 순수한 학생들의 요소도 있는가 하면 거기에 종북 좌파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 김주열 같이 최루탄의 눈에 맞는 그 대표적인 북한의 공작 사건입니다. 경찰이 쏜 게 아니에요. 또 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서울역만 해도 정확한 숫자로 거의 한 10만 이상이 모였는데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어요. 왜? 우파의 그 집회기도 하고 또 이승만 박사의 그런 영도력에 입은 국민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래 착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 상호 배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도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있다, 사건 사고가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으킨 것이 아니죠. 바로 간첩에 의해서 선동선정된 종북 좌파의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 가운데 불행한 사건들은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불행한 사건들은 다 종북 좌파의 개입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자, 3.19만 해도 우리가 태극기 집회는 굉장히 순수하고 애국적인 평화적인 집회였습니다. 그거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인 의도적인 그런 진압에 의해서 난데없이 스피커가 떨어져 가지고 맞아 죽고 또 압사 사고를 당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9일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대만,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1960년 1월 초에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가 이제 본인도 이제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아이젠하워도 이제 재선 후에 미국은 이제 재선까지 못하잖아요. 3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퇴임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시아 투어를 할 때 이제 국비총청에서 이런 환영회를 이승만 박사님이 대대적으로 이미 준비해 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3.15 부정선거,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부통령 선거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가 일어났고 또 4.19를 일부 강경파들의 그런 그 강경진압에 의해서 학생들이 다치고 사망하자 이승만 박사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였습니다. 저 같으면요, 참 이승만 박사님이 참 훌륭하다는 게 만약에 제 입장에서라면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님께서 하야를 하시더라도 이 사태를 안정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방문이 있는데 이것까지 잘하고 하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아주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내가 창피해서 그만둔다 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칭찬했죠. 그래서 불의를 보고 부정을 보고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청년이 아니다, 장하다. 그래서 청년들을 오히려 이해했고 그 청년들의 그 4.19 의거를 또 인정해 주면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4월 28일 날 자진 하야를 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5월 28일 날 이제 하와이로 요양차 출국하십니다. 한 1, 2개월 정도로 가시려고 그랬고 또 이승만 박사도
또 참 이해가 되죠? 저 같아도 아이젠하워를 영접하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젠하워하고 휴전 때부터 8년 동안을 같이 했고, 또 아이젠하워를 설득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경제외교 1년에 8억씩 끌어들이고, 이 엄청난 또 한미동맹을 또 무엇보다도 맺어주고 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영접하고 싶겠죠. 그래서 퇴임을 했어도 그냥 창관 정도로라도 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정 내각 수반에게 마중을 나온 허정 내각 수반에게 내가 아이젠하워가 방문하기 전에는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피력을 했는데 종북 좌파 야당이 민주당에 극렬하게 반대해가지고 저는 아주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요항에서 오시지 못하고 허정 내국 수반이 이승만 박사가 준비한 그대로 실천한 게 바로 이 환영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낭도를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보시죠. 예. 1960년 1월 15일 날 방한 일행 숙소인 반도호텔, 조선호텔, 국제호텔 이승만 박사가 직접 다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때 관련된 사진도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반도사 호텔 사진을 선정한 것은 바로 반도호텔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일행의 숙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바로 방문했을 때 이제 방문하기 전에 장식하는 모습인데 아이젠하워, 아이크 만세, 우일라 아이크, 그리고 대형 태극기 성조기 세로로 쭉 달고 하는 반도호텔의 모습인데, 그리고 국기들을 장식을 했죠. 이미 1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이런 점검을 다 했고, 이승만 박사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안목인 게 선진국의 마지막 완성 단계가 뭡니까? 관광입니다. 그 나라를 많이 관광하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죠.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태리.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세계 제1의 관광 대국이 되려면 호텔 시설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호텔의 신라 호텔이라든지 이런 모든 호텔, 이런 그 선진화 시스템도 국부 이승만 박사가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 이렇게 반도호텔을 직접 시찰해서 점검하고 일행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중앙청이죠. 그 당시 중앙청 웰컴 환영 장식입니다. 그래서 대형 태극기 성조기 그리고 전면에 초상화를 또 멋지게 그려가지고 장식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바로 서울역의 모습인데, 바로 서울역의 또 야경, 그 당시 참 전력사정도 어려운데 지금 북한은 이 정도도 안 되죠. 지금 북한은 이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60년대에 웰컴 아이크, 그래서 대형 조명 형광판을 했고 외벽은 이렇게 했고 이제 안에 좀 실내등이 보이죠. 이게 몇 시냐? 바로 밤 9시 9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서울역 집회하는 그 장소, 거기에 이렇게 야간 조명 장식을 또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모든 도로를 또 정비하죠. 특별히 이제 아이크가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일정한 그 도로를 이제 이렇게 롤러로 청소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이런 것도 다 그 당시에 구경거리였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 재무부 건물, 자, 왼쪽이 이제 재무부 건물에서 정부청사 재무부에서 아이젠하워 환영 장식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서울국제전신전화국, 그래서 지금 막 현수막, 웰컴 아이젠하워 현수막을 끈으로 잡아당겨서 장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요건 이제 아치를 또 대형 아치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 한국일보에서 설치한 아치입니다. 그래서 장기영이라는 분이 또 우파의 또 지도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독일도 방문하면서 이제 한강 기적의 한 주역을 맡는 분인데, 바로 한국일보에서 만세, 그래서 영어로 만세라고 쓰고 프레지던트 아이젠하워. 그래서 그런데 또 마침 아이젠하워 방문을 마친 다음에 21월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뭐가 또 벌어지느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했는데, 그 당시 세계대회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미스 월드가 있었고 미스 유니버스가 있었고 해서 세 가지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미스 데이에 파견할 3명의 대표를 뽑는 미스 코리아 이 광고 안내판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 미스 인터내셔널 뷰티, 미스 월드 이렇게 3가지 국제대회에 보낼 미스 코리아 3명을 뽑는 한국일보사가 주최했기 때문에 그 광고 간판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첨가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환영 아치를 만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게 대한문입니다. 대한문 앞에서 우리가 또 집회를 또 해야 될 텐데 대한문 앞에서 이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아이젠하워 환영 축하 공연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한국무용 부채춤으로 이제 환영 행사를 하는데 이게 무산됐죠. 왜?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인파가 너무 많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 또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한국의 무용을 또 아이젠하워에게 소개하려고 그 전날 연습하는 모습이 되겠고 여러분 보시면 저 앞에 남대문이 보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무용 연습하는 그런 모습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제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전선줄이 많이 보이죠? 전선줄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전선줄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 경제수석 비서관과 함께 바로 이때 모든 전선과 모든 광 케이블을 전국에 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IT 세계 강국이 된 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 때 김재익 경제수석이 바로 광 케이블을 전국에 깔았기 때문에 IT 선진국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전선도 다 지하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런 전봇대가 사라지는 그래서 깨끗한 도시 환경을 더 멋있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작업을 바로 전두환 대통령 때 또 김재익 경제수석이 한 것이고요. 여러분 미국과 같은 나라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워낙 대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륙에 광캡을 깔는다는 게 굉장히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무선 와이파이가 발달하는 계기도 된 것 같아요. 자, 일본은 왜 뒤졌냐? 일본은 워낙 오래된 일찍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강 케이블을 깔래야 깔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모든 이익단체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하철, 우리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 1위입니다. 모든 편의성 또 이런 것들이 세계 1위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지하철을 깔았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워낙 일찍부터 깔았기 때문에 이 노선마다 회사가 달라가지고 또 민간 인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환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돈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 시스템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미 9호선까지 다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좀 더 자료를 보면 더 많은 노선까지도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국의 경부고속도로 이하 전국의 고속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퇴임 직전에 퇴임이 아니죠. 시해 직전에 박정희 대통령 서랍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니 바로 전국의 도로망 고속도로 도로망이 나왔는데 그게 오늘날 도로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 그려놓은 거를 경제가 발달하면서 차근차근 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는 거의 천재입니다. 100년, 1000년을 바라보는 세계적인 천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전선줄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내각 수반 겸 외무부 장관, 원래 이제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면서 이제 임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내각 수반으로서 허정이 국가 지도자, 최고 지도자로 이제 아이젠하워를 영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도착 성명할 때 오른쪽에 서 있는 분, 보시는 분은 왼쪽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원이란 언더우드 3세입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1세가 있었고
언더우드 2세 원한경 연세대학교 총장이 있었죠. 그 원한경 총장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부인이 종북 좌파에 의해서 저격을 당해서 해방 이후에 그 서거하시는데, 원래는 그 북한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여걸 3인방 김한란, 모윤숙, 이명신. 그래서 원래는 모윤숙이를 죽이려고 모윤숙이와 그 원한경 부인이 이제 연세대학교 사택에서 모임을 갔는데, 그때 모윤숙이를 죽이려고 잠입했는데 거실에서 나오는 이 원한경 부인을 모윤숙으로 알고 저격을 해서 돌아가셨죠. 그게 이제 제2세고요. 그 다음에 제3세가 바로 원일한, 원재한, 원강한 이 삼형제인데, 장남인 원일한은 해군 중위로 바로 6.25 동란 때 3년 동안 아주 통역장교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의 통역을 바로 원일한 해군 중위가 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미국에선 표기할 때 이 군대 경력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일한도 레전 루터란, 그래서 중위로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면서 연세대학교 교수로 봉사하는 이 원일한이가 이제 그 통역하는 방법이고, 또 통역하는 모습이고, 그 아들 4세가 이어서 대를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더우드 선교사님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한성 감옥에 이승만 총리 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와서 이승만 박사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진은 거의 원더우드 선교사가 촬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성 감옥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는 관이 바로 미 8군 사령부를 갔습니다. 그래서 미 8군 사령부에 가서 격려도 하지만 뭘 했어요? 골프 라운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9일 동안에 여독도 있고 하니까 골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골프 얘기도 시간이었으면 골프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좋은데요. 대한민국의 골프 역사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이 있어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그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에 테프트 대통령이 이제 골프 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골프를 잘 쳤었는데 이제 소아마비 때문에 좀 못 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가 이제 거의 싱글 수준의 최고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골프 광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내에도 그린존을 만들 정도로 그래서 재임 동안 한 800회 골프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골프장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승만 박사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그 국빈들, 또 외국의 인사들, 그분들이 와서 휴식하고 또 이렇게 안식하고, 또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경제 문제라든지 또 외교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그 사교의 장소로 이승만 박사가 지시해서 바로 군자리 어린이 대공원의 골프장을 제일 먼저 만든 것도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미 8군 골프장에도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라운딩을 한 후에 이제 카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에서부터 막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미군 부대의 모습들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저 물통까지 다, 지붕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서 보이고, 오른쪽에 철탑까지 기어 올라가서 보는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다는 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이카가 지금 선도를 하고 있고, 뒤에서부터 쭉 아이크가 환영을 받는데 놀래죠. 정말 놀랍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용산 삼각지 노타리에 환영하는 모습인데, 이게 왜 삼각지 노타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지난주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산에 집회를 하면서 1945년 해방 당시에 용산의 모습을 제가 보여주면서,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지하 터널 같은 그 곳에서 겨울에 얼음 지치는 어린아이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삼각지 노타리에서 이렇게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환영하려고, 보시면요 모든 시멘트 그 위에 다 올라갔죠. 그리고 지붕 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봇대
쪽에까지 다 올라가 가지고 보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바로 이제 그 같은 장면인데 이제 군인들도 많이 휴가 나온 군인들도 많이 보이고 전봇대 전선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다시 사진을 검토해서 보니까 요게 그 삼각지가 아니라 남대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여기서 용산에서 막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엄청난 인파들이 이제 질서정연하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이죠. 옥상 꼭대기까지. 자, 크로즈판 모습 오른쪽에 이제 여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얀 모자를 쓴 우리 여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스는 용산, 남대문, 서울역, 서울시청, 세종로, 중앙청, 또 그래서 경무대에서 정상회담하고 또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고 미 대사관까지 가는 것이 첫날의 일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서울역 상황인데 아까 서울역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셨고 좀 세세한 모습을 보시면 바로 서울역 주변에는 주로 대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학생 프랜카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물리대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웰컴 아이크, 그리고 역시 또 물리대 대학생들이라고 영어 문구를 더 추가했죠. As a mission of peace and democracy. 그래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사명을 가진 이 아이크. 그래서 서울 물리대 티칭 컬리지라고 이렇게 영어로까지 해서 서울역 주변에서 환영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크로즈판 우리 그 당시 청년들 엘리트들의 모습인데 뭐 머리에 기름도 싹 바르고 또 군인들의 장교들의 모습도 보이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팻말까지도 가져와서 웰컴 프리젠트 아이젠하워 하는 대형 현수막 환영한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모인 거죠. 뭐 고려대, 경희대, 뭐 전 대학생들이 이렇게 다 자, 이렇게 모였는데도 압사사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거의 이태원보다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저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고 해서, 압사사고 뭐 전혀 없다는 자. 그 와중에도 또 손을 내면서 태극기 드는 연세대 학생들이 보입니다. 대학생이라 그러지 안경 쓴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사진을 거의 손상을 안 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또 되도록이면 크게 손상이 없는 한 사진이 워낙 많으니까 이 두 장씩 제가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서울역으로 이제 진입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서울역이요. 저 건물 위에 We respect you. 그래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또 세련된 현수막을 붙이고 대형 성조기가 이제 휘날리는 모습이 줄이 아마 끊어진 것 같아요. 저렇게 휘날리면 안 되죠. 자, 옥상 보세요. 저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환영식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뭐 티커테이프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영웅행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영웅행진도 아무리 모여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이제 기록을 세운 게 이제 뭐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아폴로 우주선 성공했을 때 그 우주 비행사들 환영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성대한 행사였는데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 행진도 이 정도 규모의 제가 보기로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역시 이제 서울역 주변입니다. 채찍과 제 위에 그 서울역 테레비 시계 학원, 그러니까 테레비 수리하고 시계 수리하는 그런 학원인 것 같아요. 동양 원지 공업 주식회사.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년대이니까 지금 이제 60년이 지났죠. 갑진이 한 60년이 지난 한 세대가 지났는데 비교해 보세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IT, 금융, 최첨단 그런 회사들이 이 서울역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한강의 기적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함께 위대한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의 풍요를 빼먹으려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데모를 일으키면서 30년 동안 정권을 장악한 게 586 운동권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북좌파 세력, 지금 야당이라고 하는 세력은 전부 대한민국에 공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이 풍요를 어떻게 하면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빼먹을 것인가, 또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법관이 되고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걸 차지할 것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 치과, 피부과, 지금도 우리나라가 의료기술 세계 1위인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거의 자해와 같은 자작극 같은 공작적 나무젓가락 목 이 상처 사건으로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을 완전히 병신 만들어냈습니까?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끝까지 요거 목 수술하는 것 때문에 진상을 밝히지도 못하고 또 이 응급 헬기를 동원하고, 자, 제가 그 2010년도에 위 수술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 하니 그 세계 최고의 의료 기구를 가진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이 전 세계 가장 좋은 의료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판독 기술 제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의사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쓱 만지만 봐도 알잖아요. 쓱 만지만 봐도 어디가 아플 안 좋은. 그러니까 그 기계를 가지고 판독하는 기술은 또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런 거니 위에서 뭐 조그만 거를 발견했는데 요게 내버려두면 캔서,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가능성까지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2010년도에 한 번 더 조사를 했더니 좀 더 변형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걸 제안해서 제가 수술했는데 그게 2010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독 기술이 세계적이고 한데 여기 난 상처? 이거 뭐 과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우리 신체의 경동맥, 정동맥 전체 시스템을 컴퓨터로 스캔해 가지고 그냥 0.01mm까지도 다 조사해 가지고 치료하는데 참 이런 첨단 대한민국 의료 체계 시스템까지도 망가뜨리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봤습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또 정치에 이용하죠. 이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정적을 죽이는 정치는 끝내자. 이게 뭐예요?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죠.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을 위한다? 대한민국의 뭐 발전은 전혀 아니죠. 자기 어떻게 하면 권력을 차지할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하는 거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왜곡된 정책, 평화주의 정책,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서울시청 모습입니다. 자, 서울시청 엄청나죠? 그래서 방송국사도 이제 보이고, 시청 건물에도 대형 초상화와 함께 이제 We Like Ike 해서 저 옥상에까지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에드벌룬도 많이 띄워져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중앙청에서 중앙청으로, 세종로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저 앞에 중앙청이 보이죠? 뭐 옥상에 저렇게 다 서서 아이크 모습을 보려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이제 이게 한 100만 될 거, 실제로는 100만. 그러니까 촛불은 10만이죠. 그리고 우리가 3.1절 때가 이제 30만이 모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해 보면 정확한 질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촛불은 10만이었고 3월 1일 날 3.1절은 30만이었고 바로 이때가 바로 한 100만이었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소천하셨을 때 똑같은 인원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환영한 그 인원이 그대로 국부 이승만 박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외국인이 보이죠? 이 사람이 바로 CIA 정보요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다음 사진에 보십시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좀 더 이제 세세한 사진인데 이제 난간에 우리 국민들 또 옥상에 있는 모습을 제가 대비해서 보여줬고,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첫날 일정이 김포공항에서 미 8군 사령부에서 골프를 치시고 서울역, 남대문, 서울시청, 세종로, 국회의사당, 경무대, 그리고 정동 대사관까지 이르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1954년에 상하 합동위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연설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연설하는데 다 이승만 대통령 덕입니다. 참,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또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다 국비 이승만 박사의 덕을 보고 있는데, 국비 이승만 박사를 함부로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모습인데, 그 당시 국회의장이 각상훈 의원으로 의장석에 앉아 있죠.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설하고 통역은 원일환 박사님이 하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대법원장 대행, 즉 조진만 대법원장에서 이제 조진만 대법원장이 또 국비 이승만 박사가 또 세운 그 당시 천재 수세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부 당시에 그 유명한 고등과 시험이 있죠. 행정과가 있고 사법과가 있고 외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3년도경인가에 32년도경인가에 조진만이가 최초로 이 사법과에 합격한 조선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친일파다, 무슨 뭐 법관이 됐다, 뭐 공무원이 됐다, 무조건 친일파로 매도하는데 그게 종북좌파의 전형적인 진영 논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고 배정원이 대응을 하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에 성공하고 다시 조진만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죠. 자, 왼쪽 사진에 하단에 보이는 중에 안경 쓴 분이 계시죠. 이분이 바로 백두진, 국무총리 백두진이셨고, 이제 차차기 국회의장이 되셔서 국부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한강 기적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한강 기적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시는 모습인데, 그 건너편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 서울신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신문사가 완전히 뭐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재공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누가 방화했냐? 바로 4.19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대한민국 폭력 사건에는 종북좌파, 대남공작, 간첩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4.19 때도 학생들의 순수한 의거도 있었지만 그 의거를 틈타가지고 모든 방화를 한다든지 이승만 박사의 동상을 쓰러뜨렸다든지 건물을 파괴한다든지,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 국회의사당 옆에 메가더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도 파괴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막았죠. 철저히 우파가 막았는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은 막지 못하고, 그래서 남산에 있는 거와 남한산성에 있는 동상이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파괴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파괴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파괴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후레자식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종북 좌파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 사주를 받는 이 일부 극렬 세력들이, 간첩이 선동이 된 세력들이 방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신문이 우파 신문으로 대표적인 신문이었기 때문에 바로 서울신문사를 종북 좌파 세력이 방화해서 이렇게 패어가는 모습인데, 자, 신문사가 서울신문사만 있습니까? 경향신문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많이 있는데 바로 우파 신문이라고 했던 서울신문사이기 때문에 바로 4.19를 틈타가지고 종북 좌파 세력이 방화해서 파괴된 그 건너편,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파이낸셜 센터 그쪽일 거예요. 프레스 센터 그쪽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폐허가 된 서울신문사에서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역사적인 진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이번 총선에 완전히 여당 내에 있는 386, 586 세력들, 야당 내에 있는 세력들 다 척결하고 정말 젊고 참신하고 또 정의로운 우리 청년들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우파 중에서도
원로라고 다 다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조원준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선하고 4선 때 황교안이가 뒤통수 쳐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대신 4선 의원인데 일 잘하고 하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또 청렴결백하게 일 잘하고 그렇지 않은 기회주의자, 배신자 이런 사람들 함께 다 정리하는 그런 혁명적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그걸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께서 보수 대통합의 의미라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보수 대통합이라는 의미는 보수 중에서도 정말 의인지사들이 출마해서 이런 여당 내 야당의 모든 386 운동권 세력들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뿌리를 둔 모든 폭력 사태의 배후에 조종하고, 그거를 빌미로 내각제대하고 정권을 차지했던 이 종북 좌파 세력, 또 북한이 저렇게 날뛰는데 그 북한하고 짝짝꿍했던 세력,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무슨 김일성의 위대한 민족이라느니 대한민국을 남한정부라느니 이런 선상의 정치 세력들은 이번에 끝내야 된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 경무대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효자동 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경무대로 올라가셔서 주변에 환영하는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을 뵈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국부 이승만 박사는 홍보의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승만 박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는 여성들을 세우고 어디에는 대학생 학생들을 세우고 또 이런 공연을 하고 또 화동들을 또 준비하고 하는 것까지도 이승만 박사의 다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경무대에 들어오는 또 이건 나가는 모습이네요. 그죠? 나가는 모습이죠. 뒤에 북한산이 보이니까 회담을 끝나고 나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경무대에서 허정 내각수반이 아이젠하워에게 아마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전통 자개 선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매미라고 그러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인 매미 여사는 이제 허정 내각수반의 부인은 백기란 여사님께서 이제 모시고 창덕군 비원을 방문합니다. 이 창덕군 비원을 방문한 것도 역사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경복궁도 있고 또 창경궁도 있고 덕수궁도 있고 있는데 창덕궁 중에서도 비원 방문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왜? 바로 최초로 미국 영사가 왔을 때 최초로 미국 영사에게 공개한 장소가 바로 비원이었고, 거기에 알렌 공사가 공사되기 전에 바로 민영익 대감을 고쳐주고 그 답례로 최초로 미국인으로서 방문한 게 비원이거든요. 그래서 비원이 이렇게 유명한 곳으로 국가 지도자들을 이제 방문시키면서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들을. 자, 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 여학생들을 색동옷을 입혀서, 이게 다 이승만 박사의 아이디어입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강조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청명함과 아름다움과 예능적 재능을,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려고 가고, 오른쪽에 이제 같이 촬영한 사진인데 가운데 키 큰 분이 매미 여사고 오른쪽에 한복을 입은 분이 바로 백규란 여사고 또 메카나기 대사부인 도로시 여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이 나머지 계신 분들도 다 추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아동병원을 방문하죠. 그래서 아동병원, 제일 중요한 게 아동 아닙니까? 아동병원, 미래세대. 그래서 이제 아동병원을 방문하는 일정을 만들어서 방문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매미 여사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바로 외아들, 바로 존 다우드 아이젠하워 대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 마샬 그린이 인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카나기 대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영접하고 정무부지사 부대사 부대사 마샬 그린은 이제 아이젠하워 아들과 부인을 이렇게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로에 빠져나오는 그런 사진인데 V자 승리를 상징하는 V,
2차 세계대전의 승전의 영웅인 처칠과 함께 아이젠하워면 이 V자 손가락 사인 유명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We like Ike.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료를 보면 아이젠하워가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그런 메모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막 포인트마다 아까 이제 제가 쭉 사진을 보였잖아요. 그 포인트마다 이건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거는 굉장히 덴저러스한데 그래도 잘 넘어갔다.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양팔을 쌍수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감곡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그날 19일 날 마지막 일정인 이제 미 대사관, 정동 미 대사관에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연설하는 장면이고요. 그 뒤에 메카나기 대사가 배석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을 지지한다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 다음 날 6월 20일 날 일정입니다. 6월 20일 날은 이제 종로에서부터 동대문과 신설동 쪽으로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인데 그 다음 날도 엄청나게 환영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기자들이 특종을 잡으려고. 근데 뭐 멀리서도 아이젠하워 표정을 보시면 정말 일생일대에 아마 아이크도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1945년도에 뉴욕에서 영웅 퍼레이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 상대가 안 되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 동대문입니다. 이게 남대문이 아니에요. 남대문을 또 착각해서 이게 바로 동대문을 지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동대문을 지나서 어디 경동시장을 지나는 그런 한약재로 유명한 우리 동지분들께서도 이제 한약하시고 또 한약을 지어서 우리 대표님도 또 부족한 저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경동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약재를 떼다가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지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쪽으로 가는데 왜 신설동 쪽으로 가느냐? 바로 신설동에 유명한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넓은 야외니까 헬기를 타고 제6군단 전선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자, 제6군단을 왜 방문하느냐?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 6군단이 있는데 국부이승만 박사가 제일 마지막에 창설한 게 6군단이거든요. 그래서 초대 군단장이 이알림 장군인데 제2대는 이제 백인엽 장군이고 그 유명한 박정희 준장이 제6군단 부군단장을 했죠. 자, 그 6군단 지역이 왜 중요하냐? 바로 6.25 기습 남침이 38선 전 전선에서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동서남북. 근데 제일 먼저 돌파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6군단을 세우면서 바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를 이제 방문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신설동 헬기장에서 헬기가 막 출발하는 모습이고 6군단 사령부에 도착해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헬기 나오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헬기 타고 이제 가시고 이제 도착해서 허정 내각 수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함께 이제 사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1군단 마크가 보이죠? 그래서 1군단과 6군단이 지원하는 모습인데,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요 사진만 설명하고 요 사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군단에서 사열을 받는 장면인데,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바로 6.25 때 제일 먼저 돌파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젠하워가 방문한 이유, 국부이승만 박사가 마지막에 6군단을 여기다 세운 이유, 또 여기 방문한 이유가 뭐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남침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 6군단장은 제3대 6군단장이 바로 강영훈 중장, 유명한 분이죠. 강영훈 중장.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포천 지역인데, 그리고 미 제1군단 군단장 존 라이언 중장이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4개의 포가 보이는데 제일 가운데 포가 이게 200mm 원자포입니다. 이게 200mm 원자포로 원자탄을 장착해서 쏠 수 있는 포고요. 그 다음에 그 좌우에 어니스트 존이라고 하는 최초의 유도탄 무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두에 원자탄을 해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그 유도탄
어니스트 존을 배치한 모습이고, 그거를 이제 1군단, 미 1군단 마크로 한국에 배치한 것인데, 요게 언제 왜 배치됐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이제 출국 때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최초의 백곰이라고 하는 그 유도탄을 바로 국산을 이제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제 알아야 참 중요한데, 자, 다음 주에 이어서 이 포가 언제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포의 성능과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독일의 최초에 이것이 장착이 됐고 아시아의 최초로 한국에 이것이 설치되면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뭐예요? 이때부터 원자탄이 전술 원자핵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